안녕하세요. 미국 유학코스TV 시청자 여러분들, 유학코스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해볼 내용은 제가 박사 때 공부했던 내용 중에 코스웍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웍. 자, 그래서 코스웍은 박사과정 내내 듣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은 박사과정을 뭐 한 5년 정도라고 한다고 치면은, 그러니까 석박통합으로 5년 정도 한다고 치면은 한 3년 정도? 3년 정도 코스웍을 들어주고 나머지 2년 정도는 코스웍 없이 연구만 하고 졸업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석박 통합으로 미국에서 대학원을 시작한 게 아니라 미국에서 50위권 정도 하는 석사 과정에서 석사를 마치고 10위권 정도 하는 곳으로 박사 과정을 옮겨갔죠.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코스웍을 박사 과정에서 한 2년 좀 그 정도? 그 정도밖에 안 했어요. 왜냐면 석사 때 들었던 코스웍을 다 트랜스퍼를 했기 때문에 그게 또 학점 뭐랄까 편입이 된 거기 때문에 뭐 그래요. 그래서 일단 코스웍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대학원 수업은 학부처럼 그렇게 수업이 빡세지 않아요. 그러니까 학부 때 여러분들이 학부 뭐 다들 다녀보셔서 알겠지만 뭐 수업 많은 학기는 뭐 6과목 정도 들을 때도 있잖아요. 그게 다 숙제가 있고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있다고 치면은 상당한 공부 양이죠. 시험에 대한 압박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대학원은 보통 한 학기에 2과목 아니면 3과목 정도 밖에 안 듣고, 뭐 박사 좀 윗 학년으로 가면은 뭐 한 학기에 1과목 듣는 학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코스웍이 크게 부담이 되지 않고, 그리고 대학원 수업은 막 성적을 막 ABC로 나누고 막 PT기에 막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대학원 수업들은 학점을 좀 잘 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학생들이 학점에만 너무 이렇게 포커스 돼가지고 막 학부처럼 막 시험 공부만 하다 보면은 본인 연구를 잘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학원의 코스웍은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본인 박사 논문을 쓰기 위해서 어떤 이론들을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그냥 배우는 시간이지 학부처럼 뭐 무슨 과목 듣고 ABC 받아서 총점이 몇 돼야지 뭐 인생이 풀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박사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논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코스웍은 그 논문을 쓰기 위한 어떤 도구일 뿐이지 막 그게 코스웍에 올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대학원 수업의 또 좋은 점은 대학원은 그 과와 과의 경계가 학부보다 더 모호해요. 그래서 다른 과 대학원 수업을 듣는 거에 대해서 주저하지 마세요. 그거는 두려워할 필요 없는 거예요. 오히려 본인이 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그거를 다른 과 가서 수업 들으면서 본인의 연구를 잘 설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컴퓨테이셔널 바이오메카닉스를 전공을 했어요. 박사 과정 때. 그게 뭐냐면 한국말로 굳이 하자면 전산 생체 기계공학이죠. 그래서 인간이 막 걷거나 달릴 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어떤 현상들을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도 해야 되지만 또 바이오 테크놀로지도 알아야 되고 기계공학도 알아야 되고 뭐 그렇죠. 그래서 저는 다양한 과에 가서 수업을 들었어요. 그래서 기억나는 대표적인 뭐 수업들이 뭐 기계과, 제 전공인 기계과 수업은 당연히 들었겠죠. 근데 시뮬레이션 하기 위해서 슈퍼컴퓨터를 사용을 해야 했었어요. 그래서 병렬 연산 같은 거를 해야 했기 때문에 그런 컴퓨터 공학과 가서 컴퓨터 사이언스죠. 컴퓨터 사이언스 학과에 가서 병렬 연산 수업을 들어야 했었어요. 그것도 대학원 수업을.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기계과인데 컴퓨터 사이언스 대학원에 있는 병렬 연산 수업을 듣는다고 하면 굉장히 부담되고 너무 이렇게 두려울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왜냐면 병렬 연산을 사용을 하는 과들은 되게 많아요. 왜냐면 미국은 시뮬레이션이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기계과 친구들도 시뮬레이션 사용하고 전자과도 사용하고 토목과도 사용하고 화공과도 사용하고 물리학과도 사용하고 수학과도 사용하고 모든 거의 전반적인 심지어 생물학과 출신들도 시뮬레이션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모든 이공계에 걸쳐서 시뮬레이션을 많이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컴퓨터 사이언스과 대학원에 있는 병렬 연산, 즉 패러럴 컴퓨팅 수업 시간에
컴퓨터 사이언스 대학원생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다양한 과들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수님들도 그걸 인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막 성적을 매길 때 컴퓨터과 학생들하고 막 이렇게 줄 세워서 막 이렇게 냉정하게 매기진 않아요. 그래서 컴퓨터랑 별로 상관없는 과에서 온 친구들은 컴퓨터를 잘 못할 거라는 거를 감안해주고 점수를 좀 후하게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다른 과 가서 수업 듣는 거에서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컴퓨터 사이언스 대학원에 그 패러럴 컴퓨팅 병렬연산 수업을 들어갔는데 저는 처음에 되게 쫄았어요. 왜냐면 내 연구에 필요하긴 한데 근데 내가 기계과인데 컴퓨터 사이언스 대학원에 거기 컴퓨터 사이언스 막 그런 뭐 대학원생들도 오고 거기에는 뭐 걔네 이제 대학원생들이 있는데 내가 거기서 잘할 수 있을까? 저는 사실 그게 굉장히 뭐랄까 두려웠거든요. 근데 막상 컴퓨터 사이언스의 그 병렬연산 첫 수업을 갔는데 정말 황당한 게 C 언어 포인터부터 시작하더라고요. 첫 수업이. 그러니까 사실 C 언어는 뭐 대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기초잖아요. 그리고 물론 그 포인터는 그 C 언어 수업의 좀 뒷부분이죠. 가장 뒷부분, 제일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그러니까 즉 학부 때 C 언어 정도는 기초 수업 정도는 들었다는 가정하에 아주 기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대학원에서. 그래서 대학원 수업인데 C 언어 포인터부터 시작해. 그래서 포인터 연산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첫 시간에 막 그거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되게 쉽죠. 쉽단 말이에요. 두 번째 시간 갔는데 그제서 이제 슈퍼컴퓨터에 그 리눅스 드라이버 설치하는 뭐 이런 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두 번째 시간에. 그러니까 아주 기초부터 차근차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수업 이렇게 진도가 나갈 때마다 점점점 수준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거 마지막 그 수업까지 다 듣고 나서는 제가 슈퍼컴퓨터의 병렬연산 기능을 사용해서 제가 뭔가 스스로 내가 필요한 하이 퍼포먼스 컴퓨터 코드를 짤 수 있는 수준이 됐어요. 그만큼 미국 이 코스웍이 굉장히 잘 설계되어 있고, 그리고 제가 다녔던 학교 같은 경우는 슈퍼컴퓨터 교육센터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리눅스라든가 뭐 C 언어라든가 소스 코드를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일반적인 어떤 컴퓨터 사용법에서부터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컴퓨터 학원처럼 가르쳐주는 컴퓨터 교육센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학기에 등록된 학생이라면 누구나 가서 그런 수업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인프라가 잘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컴퓨터 사이언스 기계공학도인 제가 컴퓨터 사이언스 대학원 수업을 들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병렬연산 그 이론을 사용해서 제 기계공학 연구에다 적용을 해서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을 구현했단 말이에요. 근데 또 마찬가지로 물리학과에서 온 친구들은 또 물리학 본인의 실험이 아니라 본인의 그 이론적인 시뮬레이션에다가 그 병렬연산 적용하고, 뭐 수학과에서 온 친구들은 뭐 그들의 연산에다가 적용하고, 뭐 화학과에서 온 친구들은 뭐 분자 같은 거 계산하는 거에다가 이렇게 병렬연산 적용하고, 이런 식으로 공대에서 공통적으로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이 필요한 사람들은 다 컴퓨터 사이언스 대학원 와서 그 수업을 듣더라는 거죠. 이런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과 수업을 듣는 거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저는 이제 또 어떤 수업도 많이 들었냐면, 제가 이제 생체 기계공학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생물학과나 어떤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 의공학과 같은 데 수업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인간의 몸에서 어떤 생체 반응이 일어나는가? 그런 수업들도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거기 가면은 뭐 생물학과 학부 나온 친구들하고 경쟁해야 되는데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그 교수님들이 이 학생들이 다양한 백그라운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학점을 이렇게 후하게 주고, 그 어차피 대학원은 코스웍에서 ABC 맞고 성공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후하게 그 코스웍에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잘 설계가 돼 있고, 거기서 얻은 지식으로 본인들 연구하라고 이제 학부에 비해서 대학원은 코스웍이 그렇게 빡빡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재미로 여러 가지 이렇게 들으면 좋아요. 재밌었어요. 그리고 저는 졸업할 때도 졸업 학점만 딱 채우고 많이 오버해서 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제 연구에 필요한 어떤 수단으로서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대학원 가시면 막 학부 때처럼 막 코스웍에 막 이렇게 파묻혀가지고 저거 ABC
중에서 A 반드시 맞아야 된다고 벌벌 떨고, 그리고 막 몇 학점, 뭐, 졸업 학점 몇 학점이면 그거보다 많이 들어가지고 뭔가 좀 자기 커리어를 뽐내려고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대학원은 어차피, 박사는 뭘로 승부하는 거냐면 본인이 어차피 연구 논문으로 승부하는 거예요. 연구 논문과 내가 연구한 분야가 뭔가, 얼마나 그게 희소성이 있는 좋은 기술인가, 그거 가지고 승부하는 거지, 학부태처럼 막 학점에 연연할 필요 없고요. 뭐 그렇다고 학점이 너무 안 좋으면 안 되겠지만 학점에 연연할 필요 없고, 뭐 코스웍에 너무 목맬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늘은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박사과정을 한 5년 반 정도 한다고 치면은 한 3년 정도는 코스웍을 듣고, 나머지 후반부에서는 코스웍 없이 그냥 본인 연구 논문만 쓰고 졸업을 하게 됩니다. 보통 그런 식입니다. 어쨌든 도움이 되셨나요? 그래서 코스웍 갈 때 여러분들도 이렇게 너무 이렇게 코스웍이라는 그거에 눌려 계시지 말고 본인이 연구하고자 하는 거를 어떤 배우는 어떤 아주 좋은 어떤 통로로서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볼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